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 방송 시즌2 191회에 공유로 퇴교를 한 미모의 대학 진학 코치편에 출연하셨던 진코치님이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박효진님, 오늘은 본명으로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주인공, 효진님 동기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부가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수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친하세요? 네. 네, 친하죠, 다행이네요. 네. 오, 어색한데 느낌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저께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사가 달라서요. 아, 지사가 달라요? 네. 그럼 뒤에서도 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주인공이 두 분이니까, 이게 말이 겹치면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효진님부터 답변하시고, 임수정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약간 팩트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중간에, 반론 제기하고 싶으시면은 겹치지 않게 편하게 끼어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효진 씨는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징수부 박효진 주임입니다. 예전에 공유로 퇴교를 한 대학 진학 코치편 진코치로 출연했었고요. 당시 제가 스케줄이 안정적인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녹음하고 이틀 뒤에 건보공단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아갖고 지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징수부 막내로서 민원대에 나가서 보험료 수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증명 서류 발급이랑 체납 상담 등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그때 다른 일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일이었네요? 네, 그때도 이제 건보공단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렸었던 거였어요. 제가 5년 동안 호텔리어 오프리랜드가 호텔리어 편 나왔다가 책 써가지고 작가 편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호텔리어 하잖아요. 다른 직업으로 또 나온 분은 최초. 와, 우리 효진 씨가 기록 세웠어. 아, 제가 역사를 썼네요. 그러게요. 진학 코치 편으로 한번 나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네네. 직원으로 나왔으니까 네. 두 개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일단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수정 씨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 자격부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수정 주임입니다. 저는 보험료 부과와 도정에 몸을 담고 있고요. 저희 지사 자격부가부의 미소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미소천사. 네. 미소천사라니까 전에 외국계 화장품 다단계 회사 편 있었거든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거기에 나온 분이 닉네임이 미소천사였어요. 저는 진짜 미소천사. 아, 진짜로? 진짜로? 오, 두 분이 그럼 동기인데 네. 오늘 오랜만에 보신 거네요? 네네. 아, 나 같은 안양지사인 줄 알았는데 효진 씨는 안양지사고 네. 우리 수정 씨는 인천지사.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럼 자기네 사는 동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고지 기준이기는 해요. 괜찮네. 근데 내가 만약에 분당 사는데 굳이 나는 막 저기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래도 돼요? 채용 단계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랬구나. 네. 처음에는 뜬금없는 데로 가긴 힘드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지원한 그 권역 안에서 이렇게 배치가 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국 모집으로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고지랑 관련이 없는 정말 뜬금없는 데로도 가기는 하세요. 그분들은 좀 운이 없는 거네. 저는 좀 멀리 가고 싶었는데 네. 집 근처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사는 곳 위주로 발령이 난 거고 그럼 몇 달 만에 보신 거예요? 4월에 한번 밥 먹는 자리에서 네. 아, 그랬구나. 나는 네. 같은 지사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오히려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안양하고 인천의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진상들도 다양할 거고. JS로 할까요? 두 분은 그래도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네네. 진상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건 저만 쓰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효진 씨는 징수부고 수정 씨는 자격부가부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해줘요, 지사에서? 네, 이제 저희가 신규 직원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네. 지사장님이랑 이제 부장님들께서 얘를 음.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이렇게 좀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의사랑은 정말 무관하게 지사의 뜻대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아, 나 징수부 갔다가 괜히 민원인들한테 당할 것 같은데 딴 거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면담했을 때 우리 효진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좀 싸움에 강하겠구만. 그래가지고 징수부로 넣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아, 제 증명사진만 보시고 아, 면담했을 때. 면담이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아예 없고? 네. 이런 사전 면담 아무것도 없이 와. 그냥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이제 지사 발령이 났을 때 이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징수부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서워요, 느낌이. 그럼 우리 수정 씨는 자격 부가분데 네. 보험료 상담이나 조정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막 와갖고 막 따지고 그러면 막 깎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정이 가능하신 대상자에 한해서. 한해서. 근데 막 진짜 네.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 막 말도 안 되게 따지는 분들. 그쵸, 계시죠, 가끔. 그럼 어떻게 해? 아, 뭐 해줘. 무조건 빨리. 막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막무가내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네. 일단 저희는 부가 체계가 있고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드리고 네. 하지만 이런 법령과 체계에 의해서 조정 대상자는 안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쵸.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안 된다, 이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긍하시고 가시기는 합니다. 저는 태어나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온다는 분은 아주 좋은 인성 가진 분도 있지만 네. 찾아간다는 거는 뭐가 화가 났든지 조정 업무를 위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화가 나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 화가 안 나오면 거기까지 찾아갈 일이 없을 것 같거든. JS 얘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네. 그런 업무를 하는 거네요, 두 분 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민원이 주 업무인 거죠. 와, 그럼 최전방이네. 그렇죠. 정말 최전방이죠. 그럼 총알바지네, 총알바지. 그걸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예. 아, 이게 또 직원보다는 보험료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들으니까. 네. 두 분이 이제 공단 동기인데 나이는 천차만별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직원 중에서도 저희 연수원에서 저희 반에서 가장 어렸던 친구가 24세 들어온 오. 동기였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40이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아,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네네. 나이 제한 없나 보네. 네, 나이 제한이 아주 없어요. 네. 언제 뽑아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총 2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49도 돼요? 49도 본인이 지원하셔서 역량이 있으시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악플에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민원은 난 상담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빨로, 이게 말빨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 여기서는 말빨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안 하는 걸로. 두 분이 이제 동기인데, 이거 하시기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나 직업 있으세요? 우리 효진 씨는 예전에 많이 해주셨는데, 수정 씨는 뭐 해보셨어요? 저는 입사하기 전에 네. 외국계 헬스케어 기업 사업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저는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기획 전략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또 학생 때는 학생들 가르치는 과외나 단시간 이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과외를 했다는 건 이제 공부는 좀 했던 거고, 그 좋은 외국계 헬스케어를 왜 관두신 거예요? 우리 헤드헌팅도 많이 하는데. 헬스케어 기업 근무하면서 예. 굉장히 많은 각 지역 보건소랑 병원이랑 같이 건강관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다. 네네. 이런 뿌듯함을 되게 느꼈고 오. 또 실제로 진짜 자부심으로 업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런 체제에서 또 몸담고 그것에 대해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외국계 다니다가 이 좋은 공단에 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까지 관두고 네, 입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후회 안 하세요? 네,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질 않아요? 네. 왜냐면 외국계 헬스케어 회사면은 네. 뭐 연봉이나 이런 복리후생도 괜찮았을 텐데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만족하고 계신 거네. 그렇죠. 저희 복리후생이 아무래도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네. 일단은 과외하고 학원 강사도 하셨는데 네. PC방, 편의점 이런 국민 알바는 안 해보신 거고? 네, 제가 과외할 때 한참 나름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어가지고 오, 고등학생은 영어를 가르쳤고 네. 중학생 분들은 수학. 수학. 네. 공부 굉장히 하셨겠네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이제 PC방이나 편의점이나 호프집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이제 과외로 하셨네.
근데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편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이제 공단에 오신 거고, 그럼 효진 씨는 예전에 뭐 진학 코치도 하시고 농협까지 다니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공단 가신 건데 네. 마찬가지로 만족하세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애엄마다 보니까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은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하고 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자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 스케줄을 좀 예상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을 찾기를 원했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행정고시 준비했을 때 제 1지망이 보건복지부였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건보공단을 1순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룬 거네. 딱 이뤘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까이는 간 거죠. 그렇죠. 행정고시 붙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갔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일단 그거는 못했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된 거네. 현재 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에선 네네네. 최선인 거고. 네. 어제 녹음하신 분이 9급, 7급, 5급 다 붙고 차관급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분도 이제 다 이루신 분인데 두 분은 이제 계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신 건데 그럼 두 분 몇 개월 되신 거예요, 경력이? 저희는 작년 2017년 12월 18일 입사한 이제 7개월 차 생신들입니다. 7개월 차. 네네네. 행운의 7이네요. 그러면 동기가 몇 분이셨어요? 대략적으로 한 37분 정도 되세요. 저희 반 동기만 8개 반 있었으니까. 엄청나네. 네. 건보공단이 지금 좀 대규모 채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입사를 했을 당시에 이제 2017년 하반기에 총 채용 인원이 한 5,600명 정도 5,600 됐었을 명. 거예요. 네. 저도 그 SBS 뉴스 나갈 때 건강보험공단 딱 그 채용 시점이 물려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 합쳐서 1,000명 뽑는다 그러는데 문과는 엄청 지원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문과 출신들한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선망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네네. 늘 경쟁률은 셀 수밖에 없죠. 그랬구나. 네. 그러면 이제 남들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단에 입사를 하셨는데 두 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보통 얼마나 걸려요?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네.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 의견과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보공단은 처리하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민원 강도도 이제 결코 낮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회사 근무 여건이나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 같은 거 알아보려고 주로 가는 사이트들 중에서 잡플래닛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있죠. 거기서 보면은 전현직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민원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 제가 잡플래닛에서 그러니까 건보공단을 검색해서 봤을 때 민원이 많다, 악성 민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그 민원이 좀 빡세구나 정도로는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물론 아직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채용을 할 때 민원을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건보공단님께서 대규모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정년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층은 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세대가 좀 쫙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막내로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에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자기 강점을 어필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취업 강사하면서 모의 면접을 진짜 많이 진행을 해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자소서는 모르겠지만 면접은 그 면접을 보는 몇 분 동안 진짜 티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네. 돈 주고 배워도 티가 나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주고 컨설팅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본성은 결국에 다 티가 나잖아요. 네. 노련한 면접관들이 봤을 땐 더 티가 나겠죠.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 중에서 한국 취업 컨설턴트 협회 김은영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얘는 좀 어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특히나 민원을 많이 봐야 되는 건보공단에 입사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단기간 준비를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네네. 평상시에 나를 민원 최적화된 인간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려는 취준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팁을 주셨네요. 그럼 만약에 면접 볼 때 압박 면접 엄청 하겠다. 면접관 스타일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제가 들어갔었던 방의 면접관님은 압박 면접의 그 강도가 정말 세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지원자 중 한 분은 면접관님이
선생님이랑 거의 싸우자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우는 분은 없고. 나와서 우시는 분도 저 봤었어요. 네. 와, 눈물까지 뽑는 압박 면접을 통과하고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럼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 기간이? 사실 저는 헬스케어 기업 근무하면서 지원서를 낸 거였기 때문에 뭐 네네. 딱 몇 개월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요. 아, 그랬구나. 네. 회사 다니면서 벌써 딱 보면은 제가 헤드헌터잖아요. 면접 보거나 이러면 다 눈치채거든요. 회사에서. 그럼 얘가 딴 거 준비하네? 이렇게 네. 알았을 거 아니야. 아, 사실 저는 저희 팀원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쿨하네. 그렇죠. 얘는 언젠간 나가래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숨기는데 말을 하셨네. 네. 그래도 이제 뭐 준비 같은 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건강보험공단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아마 채용 공고 되게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네네. 지원 조건이 되는 영어 점수, 뭐 토익이나 토플, 뭐 탭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우대사항이 되는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내역 역시 갖추고 계시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자기소개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서론이랑 본론이랑 결론을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또 뜬구름 잡는 사람들 있거든. 네, 되게 당연하고 굉장히 모두가 아는 뻔한 말인데 네. 불필요하고 거창한 어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게 문장을 짧게 정리를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력서 하루에도 많이 보잖아요. 자소서 딱 보면은 정말 잘 쓴 분들이 있어요. 짧은데도 임팩트가 있는 분이 있고 한 페이지인데 집중도 안 돼. 근데 그렇듯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깔끔하게 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수정 씨 말씀 중에 영어 점수는 토익 기준으로 몇 점 넘어야 돼요? 지원 자격 중에 네. 토익은 700점 이상이고 탭스는 555점 이상, 토플은 IBT 79점 이상, 토익 스피킹은 120점 이상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영어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점수가 안 되면 이제 딴 데 알아봐야 되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영어 조건인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우대사항이 있는 자격증이나 교육이 있다 그랬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거나 뭐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에서 3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에서 2급, 정보처리 기사, 원가 분석사 이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상위 등급 자격증 한 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꼭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는 거보다는 그 중에 하나 이상 따는 게 좋겠네. 그렇죠. 전부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만. 네. 그러니까 많이 딸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보통 다 한국사는 다 그래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네요. 네. 난 다 따야지. 그래봐야 소용 없는 거네. 다 따시면 본인의 자기 개발에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존감도 높이고.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게 블라인드 채용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막 학력, 나이, 성별 이런 거 안 써요, 거기 지원서에? 네, 아무것도 기재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입사 지원서에 썼던 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네. 깔끔하네. 그것만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소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대충 유추가. 주소도 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이제 전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 네네네. 그래도 깔끔하네요. 예전에 보면 뭐 전세냐 자가냐 막 아파트, 주택 별거 다 쓰고 종교, 키, 몸무게 다 쓰잖아. 혈액형까지. 아니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그 아파트가 작아냐 이런 것까지 써요? 자가, 전세, 뭐 부모님 직업, 학력 다 썼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작아면은 굳이 취업 안 해도 되지 그리고 않아요? 이거는 팩트인데 네. 군대 가잖아요. 본인 아는 사람 그런 거 다 쓰는 것도 있어서 나 때. 진짜로 벌써 한 30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작은 아버지가 공군 참모총장 이러면은 웃기잖아. 진짜 농담 아니고 장난으로 썼는데도 그렇게 잘해주더래잖아. 들어가면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중요한 거구나. 네. 거기다가 뭐 하버드 이렇게 벌써 써버리면은 그런 걸로 많이 걸렀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걸 아예 안 쓰는 거네, 이거는? 네, 이제 학교명은 아예 기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내가 출신 학교를 언급을 하게 되면은 바로 탈락 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여자 국회의원 딸이 엄마 국회의원이라 그랬다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합격시켜준 거 보면 그것도 웃겨. 그러니까요.
아, 거기서 그럼 아무 말도 못해. 말 실수하다가, 아,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도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면접 볼 때는 재밌다. 자기 이름도 말을 못해요. 아, 진짜로? 네. 뭐라 그래?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아, 수험번호? 네네. 아니면 어. 저는 그냥 뭐 건보공단 뭐 이번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탈락 처리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도 강원랜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대부분이 다 청탁으로 붙은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건보공단은 깔끔하네요. 네. 혹시 또 들어가 봤더니 뭐 백으로 들어오는 애들 없었어요? 아, 없을걸요?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아니, 없어요. 없고. 네. 네. 단언코 없습니다. 정말 네. 빽 있게 생긴 분들이 없더라고요. 진짜 투명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랬구나. 그럼 효진 씨는 전공이 어떻게 되셨죠? 학부 전공은 이제 경영이고 지금 대학원도 경영대학원 휴학 중인데 예. 그러니까 아직 세부 전공은 안 정했는데 병원 경영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코칭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수정 씨는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아, 영문과. 단일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NCS로 채용을 하는 공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조금 네.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어. 이제 경영학이나 행정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네네. 그 공기업 입사 지원서에 쓰는 교육 이수사항에 기입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영어밖에 없었네. 그렇죠. 그래서 졸업 이후에 NCS 인증을 받은 외부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이나 경영학, 뭐 행정학 과목을 수강해서 그때 공부했던 걸로 이제 교육 이수사항을 채워 넣었었어요. 아, 그런 점이 있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블라인드라도 기본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경영을 관련된 거이거나 음.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 관련된 과목도 이수를 했으면 또 같이 이수사항에 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는 건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사회가 투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궁금한 게 안양지사하고 인천에 있는 지사인데 효진 씨는 그러면 지사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지사는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지사여서 네네. 100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 꽤 많네. 징수부에는? 징수부에는 지역 징수를 담당하는 1파트가 9분, 네. 그리고 직장 징수 담당하는 2파트에 6분 아. 이렇게 계시고 이제 부장님 1분, 인턴 1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그 수정 씨는요? 저희 지사도 1급지 굉장히 큰 지사여가지고 예. 105분 정도 계시고요. 오, 5명 더 많네. 배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저희 자격 부가 부에서는 23분이 계시고 저와 같이 이제 부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8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가 아니고 왜 부라 그래요? 징수과 이러지 않고 왜 징수부, 자격부가 부 이래요? 왜 그렇게? 아, 일단 그건 네이버 찾아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인데 효진 씨부터 하루 일과하고 뭐 바쁜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어때요? 일단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보통 8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출근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전날 제가 했었던 것들 결제 올리고 이제 9시부터 민원을 받는데 네. 제일 바쁜 시간대는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보통 2시부터 4시 사이에 민원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점심 먹고 따지려고. 든든하게 배 든든하게 네. 해서 그때 아무튼 이렇게 밀물처럼 몰려오셨다가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시면은 네. 4시 이후에 진짜 혼이 빠지고 막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가 6시 땡 하면은 창구 수납 일마감 결제 올리고 이제 저희 집에 계시는 그 어린 민원인 있잖아요. 따님. 네, 그 3살 되신 이민지 선생님 저는 이제 시중 들러가야죠. 그럼 이게 보통 칼퇴근이 가능해요? 네, 민원 때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잔업이 없다 보니까 6시 되면은 다들 칼퇴근하고 돌아가시는 편이에요. 깔끔하네. 네네네. 일단 요금 많이 먹지만 그래도 퇴근은 빨리 하는 거네. 네, 6시 이후에는 업무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아무리 화가 나도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시 넘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대기 민원이 없다 싶으면은 냉큼 일마감 결제를 올려버리죠. 이제 그러면 그 후에는 들어오셔도 업무를 못 보십니다. 그러네. 깔끔하네. 근데 만약에 5시 49분쯤 오신 분인데
얘기 10%도 안 했어. 그럼 내일 오라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이제, 되고?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가 저는 좀 약간 난감하기는 하죠. 그죠. 네,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막 지금 뭐 딸이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6시 땡 하면 마감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 딱 보니까 2시간짜리야. 막 울고 싶겠다.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진짜 울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와, 쉬운 일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민원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딱 확실하게 어떨 때가 제일 바쁘고 뭐 어쩔 때가 뭐 제일 힘들고 이런 게 정해져 그러겠네. 있지는 않아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안양지사와 비슷하게 점심 먹고 2시에서 막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오시긴 하세요. 그분도 뭐 배는 채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전투력 상승해갖고 오시는 건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정해져 있고 바쁜 시간대는 민원인들 오는 때가 바쁜 거네. 네. 재밌다. 이렇게 가면 은행처럼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효진 씨부터 징수부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징수부는 체납하신 분들 이렇게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막내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렇게 좀 크게 권한이 주어지는 일은 아직 맡지 못하고 있고 네네. 보험료 수납이랑 재증명서 발급이 일단 디폴트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체납 상담도 하고 또 올해는 이제 행지팀 서무과장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내부고객 CS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이렇게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고 얘기만 들어도 벌써 겁이 나요. 얼마나 빡셀지. 근데 사실 징수부보다 자격부가부가 요즘은 더 많이 힘들 거라서 그 수정이 앞에서 빡세다 소리는 제가 잘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정 씨가 닉네임 미소천사인데 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 그러면 자격부가부는 주로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격부가 부에서 부가도 직장 가입자분들이 따로 있고 지역 가입자분들 부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중에서 지역 가입자분들의 한 달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한 달 보험료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되었는지를 재산이나 소득 등의 세부 부과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보험료 조정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료 조정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정확해요? 덜 내야 되는데 더 내는 분도 있고 네. 더 내야 되는데 덜 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모르고서 항의 안 해서 더 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셔가지고 네네. 보험료를 더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해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 저는 이제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고지서 나오면 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은 일단은 따지러 올 거 아니야. 더 내고 싶어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왔어. 나 한 달에 20만 원 내는데 이 네. 근거가 뭐냐? 나 반으로 줄여줘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민원인분의 한 달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세부 항목별로 이제 다 확인을 해봐요. 네네. 조정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분명히 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소득이 잡혀 있었는데 프리랜서 활동을 그만두실 경우이시거나 아니면 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네. 지금 살고 계실 때 전월세 계약서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재산 변동으로 조정을 하시는 경우 또 아니면은 내 집, 내 토지를 팔거나 뭐 샀다 이러시는 분들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돼서 보험료를 다시 조정이 가능한 시점부터 바꿔드리고 있어요. 조정이 가능한 분은 민원인 조회해보고 해드리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두들겨 봐도 줄여줄 게 없어. 네. 그럴 때는 난감하겠다. 네, 저도 난감하고 그죠. 오신 분도 난감하죠. 내드릴 수도 없고 네. 대신 만약에 반대로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적극적이니까 와서 조정이 됐잖아요. 진짜 자가로 살다가 전세로 갔는데 열받아갖고 줄이려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분은 될 거 아니야. 소득이 그렇죠. 줄었으니까. 네. 몰라서 안 오는 분들은 그냥 계속 내야 돼요. 그럼 예전 걸로? 자동으로는 안 돼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래잖아요. 아. 국가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 그런 개인 거래일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기는 그쵸. 합니다. 이 방송 듣고 다 가겠다, 이제. 이거 올라가면은, 네. 한번 점심 먹고 가봐야겠구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전월세 계약서 들고 오셔도 되고 팩스로 보내셔도 되니까. 왜냐면, 몰라서 조정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 그렇죠. 맞죠? 네. 반대로 막 월세 살다가, 갑자기 막 자영업이 잘 돼가지고 막 타워팰리스 들어갔어. 그 사람들도 몰래 있으면 안 늘어나는 거네? 타워팰리스를 네. 새로 샀어. 자가로 구입을 하시면 자료가 연계되어 아.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들어오긴 그렇죠. 그러니까 해요. 만약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옛날 걸로 내는 거네. 그 만약에 샀던 시점이 뭐 5월 8일에 샀다 네. 하시면은 바로 다음 달부터
사신 게 같이 포함이 돼서 오, 보험료가 부과가 되니까요. 조정이 돼서. 네. 그래도 과학적으로 하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는 건 정확하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려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잘 안 내려가. 이게 오시는 민원인 분들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라서 나같이 회사원 기분이 드네요. 나같이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우리 수정 씨한테 왔을 때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이 없어갖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내가 취조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봤을 때 조정이 가능한 항목은 다 해드리니까요. 네네. 그래도 조정이 가능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럼 그분들은 가면서도 좀 발걸음도 가벼웠겠다. 네, 그렇죠. 그분도 기분 좋으시고 저도 마음이 후련하고 그러게요. 좋죠.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보험료를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험료 상담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분들이 조정 대상자가 되신다 하시면 네. 제가 관련된 서류 안내해드리고 조정을 해드리고 또 실제로 보험료가 조정이 되었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하고 또 제가 뭐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베푼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법령에 따라서 부가 체계에 따라서 해드린 것이긴 한데 그때는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기는 해요. 그땐 진짜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겠다. 그쵸. 우리 효진 씨나 수정 씨나 7개월 동안 별의별 케이스를 다 보셨을 건데 효진 씨부터 이건 진짜 기억에 남는 업무 케이스가 있다 그럼 뭐가 있으세요? 좋은 쪽으로. 네, 제가 과하게 친절하게 대해드렸던 그 민원인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정년 퇴직하신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학교에 돈 많고 잘생긴 남교사들 많다고. 그게 소개받으라고 네. 이렇게 아가씨 이름 뭐냐 전화번호 뭐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애석하게도 아줌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흑심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학교에 좀 잘생긴 남교사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결혼 전에 공단 입사를 했어야 됐는데 아이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아깝네. 네, 민원을 뭐 아주 훌륭하게 처리를 했다거나 뭐 엄청난 도움을 드린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너무 신입이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직 내세울 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네.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정년 퇴직하신 교감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걸었던 거고 결혼을 한 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때 많이 아쉬웠었죠. 그분이 수정 씨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 씨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결혼 안 했어요. 그쵸? 네. 그럼 수정 씨는 좀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민원인분이 저를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네. 민원실에서 차장 옆에서 업무를 막 배우던 때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이 한 2달 후인가에 한 번 더 지사를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네. 저는 기억을 못하고 그분 업무를 처리해드렸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전에는 옆에서 열심히 공책으로 막 써서 배우더니 이제는 혼자서도 하네요. 많이 배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 딱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되게 많이 배우긴 했구나. 나도 이제 혼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인상 깊고 또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찡한 게 있어요. 그러네. 그럼 남자였죠?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인데 네.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다. 할머니요? 예. 네.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2달 전에 왔을 때는 얘가 공책에다 필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혼자 응대를 하니까 네. 그게 보기가 좋으셨나 보다. 네, 그러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 두 분은 민원인들 막 수없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할머님은 한 명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억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저도 저번에 점심 먹고 이제 네. 사무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막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 못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민원 보시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와, 공인이네, 공인. 와, 조심해야겠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억해주는 거는 기분이 좋았던 기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거나 실수했던 업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 효진 씨부터. 저희 지사가 크고 이렇게 교통이 되게 좋아요. 평촌역에서 걸어서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끝내주네. 네네네. 그래서 그 방문 민원수가 되게 많아요. 막 인근에 의왕이나 과천 사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이사님한테도 저 사고 친 거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너무 궁금해.
궁금해. 뭔데요? 매달 10일이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이거든요. 맞아. 네,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라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면서 때려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카운트를 하는데 제 수납창구 방문 민원이 210명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냥 210명의 업무를 다 쳐낸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네네네. 제 창구에만. 네. 지사 전체로 보면은 거의 한 350명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그날. 네네. 근데 결국 그때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A라는 사람 보험료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 보험료를 제가 잘못 결제를 해서 B는 땡 잡았네. A한테 돈 받아갖고 B를 결제해줬네? 네, 제가 그렇게 황당한 실수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재방문 해주시라고 빌고 해서 겨우 처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게 B는 좋다 말았네.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많이 화내고 가셨어요. 왜 두 번 발걸음하게 해요?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진짜 실수다. 정말 엄청난 실수여서 저 대신해가지고 저희 차장님, 부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거 수습해 주시느라고. 그러겠네요. 그 정도면은 뭐 페널티 없어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없고. 네, 네. 그분이 또 저기 홈페이지 가서 고객의 소리에다 쓸 수도 있거든. 그렇죠. 안양지사 박효진 직원 불친절하다. 나를 두 번 오게 했다 이러거든. 네, 업무 처리 이상하게 한다.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거 작품 잘 써주거든요. 딱 어디 통화해봤는데 친절하잖아? 홈페이지 가고 칭찬 한마디 있죠. 나 꼭 써줘. 그 사람들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되나 봐. 그럼 약간 좀 멋이겠지만 인천 남동지사 가셔서 임수정 주임한테 보험료 부과 상담 받으시고. 네. 근데 아니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인천지사 가갖고 임수정 직원 너무 친절합니다. 딱 봤더니 주소가 판교로 돼 있어. 그럼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지나가다가 옆에 있길래 들렀다고 해주시면. 그러겠네. 인천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상담 잠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안양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되겠네.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수했던 업무고 우리 수정 씨는 실수한 거 없어요? 저는 실수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무결점이네.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야? 상사들은 막 그런가? 이게 도대체 언제 배울래? 막 이러는데. 업무 특성상 이게 실수를 하면은 그게 바로 보이는 게 네, 아니에요.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더 크네. 너도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수정 씨는 이제 네. 특별한 거 실수 없었던 거고 징수부하고 자격부가부에서 그럼 효진 씨부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요? 제가 맡은 그 창구에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납부하러 오시는 분들 보험료도 제가 받기는 하는데 네네. 저는 지역 징수 담당하는 징수 1파트 소속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대부분 지역 가입자분들 체납 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요. 체납. 네네. 그 만약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상대하지만 발신도 해요? 그분들한테 전화도 걸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원 때 근무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항의 전화 받거나 저기 돈 좀 내라고 전화 좀 해봐. 그럼 막 피곤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완전 전투력 상승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안에 계시는 저희 베테랑 과장님들께서 전화를 주로 거시고요. 저는 이제 과장님들께서 너는 거기 앉아서 돈이나 잘 받아라. 그래도 틀리지 말고 잘 받아라. 상사분들도 일은 하네요. 저희 부서 상사분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렇- 욕심들도 많으시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 신입인 효진 씨는 수납하거나 이제 그런 창구 업무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럼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주로? 저는 주로 상대하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있으신 분들이 네. 앞으로 내 지역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경우고, 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나 소득 활동에 이제 변동이 생겨서 부가자료 변동 때문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하시는 분들이시고, 예.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체납 금액이 네. 있으셔서 체납 금액 조정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인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아까는 이제 그 보험료 조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A라는 분이 10달을 밀렸어. 한 200만 원을. 그거를 조정한다는 건 어떻게 조정해 줘요? 이자를 뭐 탕감해 주나? 아니, 연체료는 조정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분이 한 달 보험료 책정됐었을 때 그 네.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전세나 월세에 변동이 있으셨거나 어.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가 그 기간에 중단하셨다면 네. 관련된 서류 제출하셔서 조정을 해서 그 체납 금액을 감액을 해드리는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체료는 못 해주지만 네. 보험료 조정처럼 체납도 똑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깎아준다 이 소리네. 그렇죠.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네.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것도 안 찾아가면 그냥 다 내는 거네. 근데 체납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네. 전화를 하시거나 팩스를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꼭 다 하세요. 하긴 안 해요. 찾아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오, 네.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찾아가셔가지고 막 떼쓰지 마세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두 분 다 이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니고 계신데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분들 시선이나 좀 대우는 어때요? 막 막 너무 좋겠다 막 이래요? 아니면은 지인들은 다들 그러니까 많이 좀 부러워해요. 네. 공단 다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들 뭐 취업 잘했네. 특히 결혼 정년기 남자 사람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공단에 나 좀 소개시켜줄 만한 아가씨 없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 다니는 내 친구, 뭐 내 네. 지인 이런 데 대한 인식은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건보료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애기 어린이집 등원시켜놓고 제가 택시를 타고서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기사님이 건보공단 간다니까 직원이냐고 물어보시더니 저 내릴 때까지 정말 계속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보다. 아, 네네. 그래서 보니까 체납했었던 거 막 그거 얘기하시면서 뭐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돈을 안 내려고 했는데 뭐 이것들이 이렇게 깡패처럼 뜯어갔다는 여전히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 복지카드 겸용 신용카드 그 카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딱 써져 있는 카드 있잖아요. 네, 그거 들고 다녔었는데 그 후에는 그 카드를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선불 음식점이라도 가면은 직원이라고 밉다고 이렇게 밥 한 술 좀 덜어내고 주실까봐. 그러니까. 그럴 못 때는 쓰겠더라고요. 기사 아저씨한테 그래요. 안양지사 가주세요. 그러면 직원이세요. 그러면 아니 저도 따지러 가요. 그래요. 그럼 되잖아. 그럼 막 깎아줄 수도 있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이디어 괜찮죠? 그럼 되잖아. 직원인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럼 이 아저씨 막 갈 때까지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공단 직원이세요. 아니 저도 지금 막 승질 나가지고 지금 따지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일찌감치 따지러 간다고 문 열기 전부터 따지러 간다고. 그럼 그 아저씨가 더 빨리 간단 말이야. 빨리 따지라고 가고. 그럼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변에서? 준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네. 좋은 곳에서 일해서 좋겠다. 뭐 부모님이 든든하시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시선이나 대우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겠네. 그럼 만약에 이제 설날 때 큰 집 가면은 네. 외국계에서 다닐 때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닐 때랑 어때요, 좀 분위기가? 외국계 다녔을 때는 본사 갈 때 같이 여행 따라가면 안 되냐 오. 뭐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곧 7월에 보험료 바뀌거든요. 부가체계가. 또 바뀌어요? 예, 자꾸 그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예. 말 나온 김에 네. 나 처음 듣네. 뭐 어떻게 바뀌어요? 대충 간단하게. 네. 직원들도 잘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예. 일단 교육을 그거는 받아도 몰라요. 이거. 예, 뭐 7월달 가보고 제가 검색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좀 설날 때 가서 쉬고 싶은데 막 이거저거 물어보겠다 이제. 하긴 나한테도 뭐 작은 엄마가 사위가 이직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니라고 하세요 그랬거든. 옮겨봐야 똑같아요 그러거든. 그럼 효진 씨는 이제 결혼했고 아기도 있는데 수정 씨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저기 효진 씨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물색을 해보고 있는데 마땅한 애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수정이랑 저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또 나이 많은 남자를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네. 그럼 연하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사람을 원해서. 효진 씨가 30대 초반인가? 네, 제가 33. 33이고. 네. 수정 씨는 91년생이네? 92년생이요. 92년생? 네. 나 그러시군. 어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직 결혼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 아직. 네, 뭐 그렇기는. 빨리 한 친구들은 한 친구도 있죠. 네, 있죠. 그럼 어때요, 느낌이? 근데 저는 막 아직은 네. 막 결혼을 막 하고 싶다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뻥치네. 팩트로만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효진 언니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막 이래요? 그죠. 제가 맨날 나 봐서라도 하지 말아라.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두 분 이상형은 어때요? 우리 효진 씨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맨날 백수여도 좋으니까 무조건 얼굴 잘생기고 성격 순한 남자면 된다고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물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되게 이상형이 크게 바뀌었어요. 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남자? 물주네, 물주.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월 보수의 6.24%가 자기 보험료거든요. 네, 나 처음 알았어 이거. 그래서 아시다시피 절반은 자기 월급에서 나가고 네. 반은 회사에서 나가는 건데 한 달 납부하시는 월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되시는 30대 직장 가입자를 만나기를 옆에 있는 우리 임수정 주임한테 추천합니다. 오, 그러면은 월 보험료 20만 원 이상이면은 이 6.24% 계산하면 대충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아마 외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와, 그러면 아니, 난 너무 웃기다. 만약에 수정 씨가 소개팅 간 거야. 연봉도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러는 거야. 저기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연봉 물어보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쵸, 보통 그쵸. 사람들은 월 보수의 6.24%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연봉 물어보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 건강이 중요한 100세 시대인데, 혹시 건강보험료 얼마 내세요? 그럼 되잖아.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정 업무 보고 있는데 뭐 얼마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오, 선수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아닌데, 제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딱 하면서 애프터 없는 걸로. 괜찮다. 꼭 써먹어라 너 이거. 와, 괜찮네. 그럼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어때요? 한 달 20만 원 내는 분? 저는 예전에는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두 가지가 생긴 게 네. 하나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처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구나. 제가 맨날 그런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까지 와서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수정 씨가 변하는 사람만 만나봤네. 다 변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는 네. 좋은데 내년에 50인데 철 안 든 사람 여기 앉아있지. 하여튼 변하지 네. 않고 나만 이해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괜히 만나는데 막 나쁜 남자 좋아서 만나는데 환갑까지 안 변해 막 이기적이고 막 나쁜 남자다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그죠? 운에 예. 맡겨야죠. 좋은 쪽으로 네.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 입장이면은 자기가 막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좋아하는 남자면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 우와. 진짜로. 저 연상인데 네. 다시 태어나면 안 할 거거든요. 하면은 우리 와이프랑 해. 난 무조건. 대만족.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라고 하시는 그 남자분들의 와이프를 만나보면은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성당 동생들이 형수님 생각도 해야지 이러는데 이건 팩트인데 우리 와이프도 다시 태어나면 나랑. 오, 부러워요. 저도 잘해요 집에 나름대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사모님 모시고 식사 한번. 근데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정모도 매달 하거든요. 네. 이사님 왜 맨날 방송에서 결혼 잘했다고 그 소리를 하니 집에 점수 달라 그러냐고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이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팩트라니까. 안 듣는데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 일단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이상형보다는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효진 씨는 애기 보는 건가? 네, 저는 쉬는 날에는 꼼짝없이 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맞벌이잖아요. 네네. 그럼 육아를 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출연했었던 남편 예. 그 임진석이 그쪽은 이제 주말에 일을 하거든요. 강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평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는 제가 집에서 애를 봐야죠. 아유 그렇구나. 진석 씨가 일부러 주말에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건 아니고?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날에 막 하자는데 평일은 안 됩니다. 주말에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네.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일단은 뭐 가정사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수정 씨는 뭐 하세요 주로? 저는 쉬는 날에 이제 동호회 모임 가거나 네.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와 벌써 다르잖아 처녀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도 아니고 이쁜 여자도 아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없는 여자가 제일 부럽거든요. 야 그러니까 벌써 결혼하면 이제 효진 씨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가씨 때는 정말 이렇게 밤새고 회사 출근한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노느라고. 저도 뭐 옷만 갈아입고 뭐 샤워만 하고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아예 빨리 해갖고 빨리 키우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굳이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남편을 데리고 놀러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효진 씨는 이제 진석 씨랑 사이가 어떤 거는 이제 청취자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최근에는 동기분들 모임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은 게 동기분들이 전국 각지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좋겠다. 네, 부산 가면은 부산에 있는 동기분이 부산 여행 가이드 해주시고 여수 가면 또 여수에 있으신 지사 그 동기분이 네. 제 여수 여행 가이드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든든합니다. 너무 좋네. 네. 저번에 지방 경찰관 동생 출연했거든요. 네. 그 친구도 전국의 동기들 다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걔네는 또 조회해보면 다 나오잖아. 와, 괜찮다. 저도 이게 5년 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전국이랑 해외 출연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오래. 근데 내가 뭐 외국까지 어떻게 가. 근데 난 전주는 가보고 싶어. 그 막걸리 골목이 있대요. 네네. 우석대학교 교학 팀장님도 나오셨거든요. 오. 그분이 거기 막걸리 사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꼭 가야 돼. 그리고 제주도에 또 볕들이 펜션이라고 있어요. 성산일출봉 바로 앞에 성당 동생네 펜션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야 돼. 저희 동기들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 듣고 했다 그러면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싸주기로 했어요. 진짜요? 성산일출봉 가봤어요? 네, 저는 친정이 제주도다 보니. 그럼 네. 거기 앞에 주차장 있죠? 네, 주차장. 거기 바로 제일 앞에 주차장이랑 붙은 펜션이 볕들이 펜션이에요. 걔가 원주민이거든. 지금은 분당 사는데 어머니가 거기 사시거든요. 네. 호텔처럼 전온 거예요.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효진 씨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가 제주도 출신인 게 아니라 저는 서울 출신인데 정말 부모님이 네. 저희 엄마가 제주도 분이셔가지고 그랬구나. 지금 엄마만 내려가 계세요. 제주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프게 외국 가느니 맞아요. 제주도도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요. 요즘 다 잘 돼 있어서 제주도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